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게임 영상도 아니고 이런 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원래 얼마 전부터 하려고는 했었는데, 좀 시간도 안 나고 제가 너무 귀찮고 해서 안 하다가, 이번에 좀 약간 여유가 돼서 해보려고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간단히 말씀드릴 주제는, 스타크래프트는 공공재다라는 아주 유명한 드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드립이 있었죠. 그 드립이 왜 나왔는지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부터 블로그에도 몇 개 글도 쓰고 가끔 이야기도 하곤 했는데, 최근에 어떤 제가 가끔 보는 스트리머 분이 야 어떻게 스타크래프트를 공공재라고만 이야기하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영상으로도 남겨보자 하고 남기게 됐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일단 그래도 현업 변호사고, 어, 그리고 지금 지적재산권법 박사과정을 수료까지는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짧으나마 식견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게 됐는데, 우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건 절대 학술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줄이고 아무튼 이렇게 짜맞추고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라 학술적인 내용이랑 거리가 멀고요.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학술적으로 처음에는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봤자 이거 뭐 저희 업계분들도 아닌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많이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 제가 기대한 것보다 인터넷에 이거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공공재란 이야기가 나왔나 이런 게 정리된 것도 꽤 많고 해서 그런 걸 봐도 충분할 것 같고 저는 약간 쉬운 학술적인 내용 그쪽을 타겟으로 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린 걸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두가 길었는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유명한 뉴스였죠. 이게 벌써 2010년 이야기더라고요. 스타는 공공재다. 공공재가 아니다. 사실 이거는 이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셨던 분은 지금 연세대학교의 저작권법 교수님으로 계신 남영도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비유를 했던 거를 캐스파 쪽에서 약간 워딩을 되게 자극적으로 해버렸죠. 그리고 이게 또 미디어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더 확대 가공 생산되고 되게 일반 대중이 듣기에는 되게 쇼킹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완전히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니고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간단히 살펴보고자 이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보면 스포츠 그리고 이른바 e스포츠. e스포츠라는 게 이제 개념이 좀 많이 정립이 돼가지고 다들 이제 e스포츠 하긴 하지만 저는 약간 좀 아직은 입이 좀 안 맞긴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개념도 정립이 되고 산업으로서의 기능도 이제 원활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e스포츠라고 불러도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적인 스포츠라고 하면 뭐 축구, 농구, 그런 배구, 야구 여러 가지 스포츠들 있죠. 이런 스포츠들은 옛날부터 방송으로도 중계가 되고 사람들이 즐기고 실제로 플레이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e스포츠라는 거는 결국 게임이라는 걸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게임이라는 걸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고 이게 어떤 저작물인지라고 하면 되게 다양한 뭐 음악, 영상, 뭐 이미지 그런 것들이 결합된 저작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베이스로 이제 스포츠를 즐긴다는 건데 이거는 정말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스포츠들은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뭐 체육 교과서 뭐 선교사가 전파했다는데 그거는 뭐 다른 문제고 누군가의 저작물이 스포츠가 되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역사상 처음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뭐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쉽게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e스포츠라는 게 되게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게 결국 모든 분쟁의 원인이 돼버렸죠. 그 캐스파 e스포츠 협회와 게임 회사 블리자드의 분쟁의 원인이 된 근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선 이제 저작권의 침해를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버전이고, 뭐 플레이하는 부분을 구글에서 간단히 구글링해서 붙여놔봤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이 있는데, 예,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붙여놓은 거지, 이게 뭐 저작권 침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이 카보 버전 스타크래프트는 뭐 블리자드랑 협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뭐 저작권 충돌 이슈는 없는데, 만약에 이런 게임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이런 게임이 나오면 이제 저작권의 침해가 인정될 때 되게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론을 여기서 제가 설명하기 어렵고, 뭐 그런 거 간단히 빼고 하더라도 위어 이 두 개를 비교하면 결국은 문제되는 게 서로 얼마나 유사하고 동일한지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이거는 꽤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요새 최근에는 반대되는 사례도 있긴 한데, 아마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시도 적절하지 않은 거고 좀 이해를 쉽게 도우려고 이걸 붙여놨다는 걸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이제 이 스타크래프트를 방송으로, 그러니까 게임 경기를 방송으로 이제 중계라는 건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될까? 이거는 좀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게임 회사가 당연히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기가 충분한 게, 이 영상으로 게임 경기를 방송하는 게 송출됐을 때 그 게임에서 사용된 음악이나 이미지나 뭐 영상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기 쉬울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포츠 경기 자체가 저작권 침해인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저작물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뭐 쉽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스포츠 경기 자체가 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고 뭐 즉흥적인 것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래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유력합니다. 왜 이거를 그렇게 설명했는지 이제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만약에 누군가의 저작물이 아니었다면 이 게임 경기 중계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안 됐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이 게임 경기를 e스포츠화하고 이걸 중계하는 과정에서 원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임이 사용됐기 때문에 결국 이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이전의 스포츠 경기들과는 다른 문제를 발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저작권법의 역사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법의 취지가 권리자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뭐 하려면 뭐 N여왕법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설명할 필요 없고, 이 두 가지가 항상 대립되면서 발전하던 게 저작권법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취지는 권리자를 보호한다는 게 메인이지만, 반대로 이제 그 권리자를 너무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면 이제 사회적으로 그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저작물을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 소설을 집필을 했는데 그 소설을 응용해서 뭔가 새로운 플롯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용이한 이용을 보장해야 이거 왜 갑자기 거꾸로 읽어도 용이한 이용이네요.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권리자의 권리는 어느 정도 제한하면서 사회적인 효용을 증대시켜야 이제 사회적인 뭐 문화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고, 이런 논쟁들이 많이 촉발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좀 적지만 카피래프트 운동이라거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슈가 이 용이한 이용과 관련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CCL이라거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작권법에선 권리자를 얼만큼 보호하냐, 이게 그 양자의 충돌이 문제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한국 저작권법을 앞부분에 목차만 제가 좀 약간 드러나봤습니다. 총칙, 저작권, 저작물, 저작자, 저작인권권,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인격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그 저작자의 거의 전속적인 권리 그런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에 대해서는 되게 까다로운 편인데, 이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뭐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리자의 보호와 용이한 이용에 해당하는 두 가지 내용은 결국 이 저작재산권의 종류,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류 같은 경우에는 복제권, 배포권, 뭐 공중송신권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이제 그러한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때 어떤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그걸 주장할 수 없다. 그런 내용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그 다음에서 나오는데요. 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중에서 저작권법 제35조의 사망의 공정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대충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그러니까 뭐 공정한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정당한 이용을 부당하지 해야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걸 고려했는데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정말 포괄적이죠? 사실 이 조항은 원래 우리나라 과거 저작권법에 없던 제한 조항인데 미국의 저작권법에 공정이용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미 FTA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흡수가 되면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반영이 되면서 이 조항이 추가된 건데요. 문제는 이게 정말 포괄적이죠. 사실 공공재 주장이 결국 나온 거는 이걸 근거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밑에 보시면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을 좀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를 지금 e스포츠로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대중의 많은 재미를 추구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방송국 당시 e스포츠를 방송하던 방송국들의 영리행위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밑에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런 것들이랑 생각을 해보면 양자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쪽에서는 이게 수많은 대중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함으로써 너희 게임도 더 잘 팔리고 인기가 늘어나지 않냐 이러겠지만 원래 권리자였던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한테 허락을 받고 게임을 사용해야 되는데 너네는 지금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게임 경기를 방송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다시 그런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간에 게임을 통해서 너희의 이익이 추구되고 있다. 그리고 대중의 이익과도 부합하고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의사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얽혀 물리고 물리는 주장이 계속 가능해서 이게 결국은 정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누가 어떻게 주장하냐에 따라서 되고 사실 이런 게 재판으로 가면 변호사 역량이나 뭐 여러가지 이슈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논의할 여지가 없어진 게 재판으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합의가 돼버렸습니다. 우리 그냥 게임을 라이선스를 체결해서 라이선스라는 것을 이용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적법하게 너네한테 뭐 돈을 주든 너네 어쨌든 허락을 받아서 이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만약에 이때 당시에 이 공공재 분쟁이 재판이 결론이 났으면 되게 세계적인 리딩 케이스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였는데 사실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의 분쟁은 대부분 합의로 끝나는 게 많아가지고 재판 결론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번의 케이스라고 할까요? 아무튼 옛날에 이 스타크래프트 라이선스 문제도 결국 같은 맥락으로 양자가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 걸로 끝나게 돼버렸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슬라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브이로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건 처음 해보는데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게 단순히 공공재 드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저작권법상의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나왔던 주장인데 좀 워딩의 실패, 대중에게 전달될 때 미스캐스팅 같은 것 때문에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그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작권법이 이래서 되게 재밌는 측면이 많은데 결국은 그것도 사람 나름이라 이런 재밌는 케이스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뭐 또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애기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게임도 못하는데 이거를 왜 하라고 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이해나 뭐 흥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